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랬어요?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주들과의 주총에서 대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의 주가도 휘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워런 버핏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자금의 흐름을 또 완전히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좀 변동성 예상을 하고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되면 또 시장이 안정되면서 미국 경제 좋아지면 같이 또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자, 가치주는 이런 변동성에서도 꿋꿋이 갖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유동성 장세 성격의 주가 강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난주부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반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가치주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오늘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이제 워런 버핏형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한섬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죠. 그 다음에 테림 포장 같은 경우도 M&A와 관련된 자산 매각과 관련된 대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지주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종목도 자산 가치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재료가 반영되면서 오늘 강한 어떤 상한가 갈 정도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치주 같은 경우는 어떤 조정 장세에서 상당히 빛을 발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이게 워런 버핏이 시장을 전망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제가 그랬었죠. 금리와 저물가라고 그랬습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전망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물가와 저금리 상태는 상당히 쓰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하게 되게 되면 워런 버핏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 쓰는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사태가 이제 저금리 상태고 결국은 금리는 결국은 인상을 해야 되겠죠.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인상 속도 자체가 현재 어떤 미국 경기라든가 글로벌 경기 추이를 본다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한두 차례 서너 차례 인상한다 하더라도 워낙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상당 기간 투자 메리트가 부각이 좀 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격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코스피 업종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그 한 해 실적을 거의 좌우가 된다는 장점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또 국면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가장 뛰어나게 업종이라든가 업종, 그 다음에 종목들, 업종로에서 가장 두드러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장세죠.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이 좋아서 먼저 조정을 받았던 증권이라든가 화학업종이 가장 선두에 서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실적 장세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실적에 기반한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축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종 내에서 똑같이 주가 가는 게 아니죠. 업종 내에서
탁월하게 실적이 뛰어나게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해드릴 때 화학업종이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제가 대한유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대한유화가 상당 기간 다른 어떤 LG화이라든가 롯데케미칼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돋보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화학 정유 업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실적이 가장 이번 실적 시즌에 뛰어나게 좋은 업종이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 은행, 증권, 보험업종 그중에서 증권업종이 실적이 가장 뛰어나게 좋게 좀 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금융업종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업종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업종 중에서 그래도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한 토픽 종목이 어떤 건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업종에 대한 최근 1분기 실적입니다. 은행업종 최근에 6개 종목, 6개사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하나금융지주가 4월 17일 날 발표가 좀 됐고 그다음에 보험업종 중에서 동양생명이 5월 8일 날 좀 발표가 좀 되면서 보험업종까지 대부분 다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가 순이익이 약 2조 한 3,800억 정도에서 시장 예상치를 약 16%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업종 자체가 저금리 상태, 금리 인하 기조가 3월 달까지 전개가 좀 됐기 때문에 내대인 마진이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 전망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는데 내대인 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 자체는 이자 부분에 대한 수익 감소 부분 자체를 일단은 유가증권 매각이라든가 투자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했고요. 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줄어들면서 대손 상각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은행업종의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 좀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표를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KB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한 20%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고 예상치를 부합하게 나왔다는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단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예상 실적 크게 좀 증가됐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자체가 약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와서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기업은행까지 해가지고 실적 자체가 무난하게 좋게 좀 발표가 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본다면 1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은행업종에 대한 2분기 이후의 전망입니다. 일단은 은행업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제가 투자의 방향은 금리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일단은 가장 은행업종을 투자하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 자체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 발표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능성을 남겨둔다든가 그렇다고 또 가능성을 남겨둔다든가 확실하게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면 그 시점 자체가 또 금리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은행업종에 대한 방향이 좀 설정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은행업종 자체는 여전히 영업 여건 자체는 안 좋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그 이후로 예대 마진 폭이 추가적으로 4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여건 자체는 2분기 정도까지 실적 전망은 안 좋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보니까 3월 달, 4월 달 보니까 은행업종에서 자산 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연체율이 가장 2007년도에 통계 작성한 이후에 연체율이 가장 많이 적게 떨어졌다. 최저치다. 즉 그만큼 예대 마진폭은 떨어지고 있지만 부실채권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가 좀 될 거고 또 최근에 대출이 성장률이 증가가 좀 되면서 그 부분이 만회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예대금리 하락폭 자체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정 부담 완화와 그다음에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가 상쇄가 좀 되면서 완만하게 1분기에 근접하는 그런 실적 전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를 보셔야지 은행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은행업종은 투자 매력으로 본다 한다면 별다른 투자 판단 지표로 본다 한다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일단 PBR이 낮다는 측면이 가장 투자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2.3% 정도의 은행업종 전체적인 배당 수익률인데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라 그러니까 현재 저금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은행업종이 충분히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저PBR 국면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주가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금리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한다면 하반기 이후에 주가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봐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는 은행업종 주가 자체가 자기 자본율이 워낙 낮은 상태입니다. 낮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점은 금리가 인하되는 마무리 시점에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은행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은행업종을 보실 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업종별로 글로벌 업체와 국내 주요 업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드리고 있죠. 자 국내 은행업종이 못 간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여러분들은 은행업종 좋게 보신 분들은 은행업종의 PBR이 낮고 PER도 낮기 때문에 싸다고 그러지만은 글로벌 시장의 은행업종의 PER 흥미를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가 본다면 이걸 봐셔야 되겠죠.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많이 갖고 있는 웰스파고라든가 JP 모간 관련 기업들의 PER을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HACB에서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한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지주를 비교해 본다 한다면 별로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PER을 본다 한다면 즉 그렇죠?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 PER이 지금 전체 시장 평균이 16배, 17배라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자국 내에서도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은행업종이 30%, 4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국내 시장이 지금 PER이 11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은행업종이 오버슈팅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업종 중에서 금융업종, 오늘 금융업종 중에서 가장 투자를 판단하는데 중요시하는 지표 자체가 이 PER보다는 이겁니다. 자기 자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자기 자본율을 가장 신경 쓴다고 그러죠. 다른 여타 제조업체에 비해서 은행업종 같은 경우,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PER과 PBR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금융업종은 돈 장사거든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자금의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조업체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익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지금 워런 버핏이 지금 워런 버핏이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는데 워런 버핏이 웰스파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wells-fargo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그다음에 대형사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상당히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국내 이따 좀 보시겠지만 국내 쪽에서 본다 한다면 지방회사인 BNK 금융지주가 자기 자본이익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은행업종에 대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추정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예상되는 추정 실적을 제가 표로 작성해 본 내용들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PER이 8배에서 10배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은 PER 기준에서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 뭐 10% 20% 정도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전개 좀 되고 있는데 자기 자본율을 본다 한다면 가장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주식은 BNK 작년에 이제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회사가 지금 바뀐 회사이죠. 부산 BS 금융 주주가 바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경남은행 인수 효과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두드러지면서 자기 자본율이 가장 앞서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내 기준금리가 1% 정도 상승하게 되면 자기 자본율이 1%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된다 한다면 국내 은행주들의 자기 자본율이 현재 7, 8%대에서 9%, 10% 정도 올라가면 그 이유가 하반기 이후에 은행업종이 초과적인 어떤 시장 지수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던 가치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은행업종은 가장 투자 매력도 자체가 PBR이 낮은 측면 자체가 매력적이지만 자기 자본율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들보다 워낙 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은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주요 대표적인 종목들 신한금융지주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BNK 종목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신한금융지주의 실적이 양호하게 좀 전개가 좀 됐고요. 예상 실적을 57% 정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때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이 높게 나온 부분 자체는 비금융 부분, 신한카드라든가 그다음에 캐피탈이라든가 자회사들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한금융지주는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오는 게 부실 채권 규모가 제한적이면서 연평균 5천억 이상의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회사에서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목표 가격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된 이후에 가장 낮게 제시한 증권사가 5만 1,000원이고 가장 높게 신한금융 12개월 예상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6만 3,000원인데 개인적으로 신한금융지주는 4만 8,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 매도 목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주가 4만 원대에서 20% 정도는 하반기 정도까지 가져가면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BNK 금융주주입니다. BS 금융주주 경남은행 인수 효과 때문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고요.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고 1분기 실적 자체가 그다음에 은행 업종에서 조금 전에 다 자기 자본율이 가장 높다는 측면이고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증권사들이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 다음은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입니다. 보험업종은 4월 30일 종료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생명보험, 삼성생명이라든가 하나생명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동양생명, 그다음에 뭐 삼성화재라든가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되었는데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를 9.3% 정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험업종 자체도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손해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보험업종 자체가 손실이 좀 나면서 그렇지만은 보험업종 실적 예상치도 실적 좋게 나왔던 부분 자체는 투자 영업 부분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유가증권 매각 차익이라든가 평가이익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보험업적 실적 증가 요인 자체는 주식 매각과 관련된 일회성 이익이 많이 포함됐다는 관점에서 별로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별로 썩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업종이 주가 가격에서는 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영업 부분, 특히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율 자체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된 1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 실적보다 좋게 나왔지만은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썩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회사 중에서는 삼성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동양생명, 그다음에 우리 국내 유일한 재보험회사인 코리안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실적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대부분 보험사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래서 실적이 4월 30일 정도 전후에서 실적 발표가 발표가 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업종의 전망은 보험업종 주가 자체는 일단은 하반기 정도 갈수록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증권회사 일부 채권 비중이 많은 회사가 최근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에서 약간 흔들림이 나왔듯이 그런 어떤 부분도 악재로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하반기 때 업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손해보험료 자체가 인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실적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험업종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종목이 동양생명이라든가 코리안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보험회사에 대한 실적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주식이 상당히 안 되죠.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삼성생명은 상당히 업종,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는 업종 대표적인 생명보험이라든가 보험회사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자기 자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삼성생명이 주가 못 간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삼성생명은 당분간 주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본율이 워낙 낮죠. 가장 낮죠. 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고 그다음에 삼성화재는 그래도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기 자본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현재에서 본다면 삼성생명보다는 삼성화재가 투자 매력 자체가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나타났죠. 삼성생명은 가격에 계시면 거의 6년 동안 주가가 거의 10만 원대 정체지만 그래도 삼성화재는 꾸준하게 그래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주가가 비싸지만 삼성생명, 화재를 본다면 삼성생명보다는 화재가 나은 거, 그보다는 삼성생명보다는 동양생명이 훨씬 매매 투자 메리트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보다는 동부화재라든가 현대아생이라든가 LIG라든가 이들 관련 기업들이 훨씬 투자 매력도가 크다는 거죠. 이게 업종 차별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의 판단 지표입니다. 자,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알리안츠 생명보험회사가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악사라는 회사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들 관련 기업에 비해서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가 비싸죠. 투자를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쉽게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그 동부화재라든가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것 같아요. 즉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이미 업종 프리미엄을 상당 기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거고 향후에도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경우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서 자기 자본율이 그래도 최근에 5%대를 크게 초과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9% 정도까지 올라와서 약간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삼성화재라든가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 1위 종목 쪽으로 보험권 물량들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혜택을 실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화재에 대한 증권사 제시 목표 가격이 적게는 31만 4천 원에서 36만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화재 주가는 30만 원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만 원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 수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근거는 PBR 측면과 자기자본 잉여를 고려해본다거나 조금 전에 글로벌 시장에 알리안츠 생명이라든가 악사라든가 그런 관련 기업들과 비교해본다는 투자 매력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 일단 1분기 실적이 단기 수익이 783억이 났습니다. 작년 1년 연간 단기 수익이 1644억 났었는데 작년 1년 실적을 거의 분기 만에 40% 이상 달성을 했는데 물론 이 이익 중에서 채권 매각 이익인 일회성 이익이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조만간 피인수와 관련된 경영권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작년에 배당금을 500원 했습니다. 11,000원, 12,000원 기준에서. 가장 아마 배당 수익이 높은 회사입니다. 올해도 아마 500원 이상은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M&A 모멘텀과 배당 수익률을 고려해본다면 안정적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다. 증권사의 매도 목표는 12,000원에서 17,000원인데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 종목은 17,0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14,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증권주입니다. 증권주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4개 회사가 발표가 좀 됐습니다. 4개 회사가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지금 됐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에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4개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30% 이상 상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결국은 거래대금 증가와 대형사를 중심으로 채권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투자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기업들 대우증권, 메리츠연금증권, 그다음 현대증권, 삼성증권이 발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삼성증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는데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된 거 감안한다면 무난하게 좋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하게 좀 발표가 좀 됐고 아직 발표되지 않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긍정적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들 관련 증권업종에 대한 전망입니다. 일단은 거래대금 증가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대형사 기준으로 본다는 시장 금리 변화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1분기 거래대금이 평균 7조 3천억이었는데 최근에 4월 달에 거래대금 평균이 지금 11조 원 정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1분기보다 훨씬 거래대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 자체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업종 중에서는 여전히 투자 매력이 은행이라든가 보험업종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를 하실 때는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보다는 PBR은 낮은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과 관련된 배당 수익률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 종목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대신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종목이고 PBR이 0.6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메리츠연금증권은 자기자본익률이 가장 뛰어난 증권사입니다. 메리츠연금증권이 지금 자기자본익률이 20.5죠. 20.5입니다. 금융기관 쪽은 이게 메리츠연금증권이 최근에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이기 전에 200%, 300%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꾸준하게 자기 자본익률이 가장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탁월하게 최근에 3년 동안 주가 강세를 좀 보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대형사를 기준으로 본다는 삼성이라든가 대우증권 기준으로 본다는 PER이 지금 16배, 17배 되는 수준인데 자, 글로벌 기업의 보험회사들이 PER이 지금 10배입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BNP 파리바라든가. 근데 국내 기업들이 지금 PER이 15배, 16배이기 때문에 밸류션을 본다면 그렇게 글로벌 기업과 국내 증권사들 밸류션 매력차가 크지가 않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자본율도 그렇게 글로벌 기업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어떤 유동성에 기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 부분 자체가 많이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어떤 유동성 증가라든가 금리의 방향을 보고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우증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증권 최근에 1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적을 13%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고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가장 강세 부분 자체가 실제로 보니까 대우증권이 1분기 때 1,100억 정도 이익 중에
거래대금 증가와 관련된 즉 리테일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280억입니다. 1,100억 중에 즉 나머지는 뭐냐? 그 채권과 관련된 이익이 많이 좌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방향에 따라서 대우증권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안 되고 금리 인하가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 부분 자체가 지난번에 어떤 변동성이 나왔듯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게 본다 한다면 현재 어떤 대우증권의 주가의 방향은 금리의 방향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올해 예상되는 대우증권의 자기자본율이 8.9%입니다. 그리고 PER이 지금 14배 정도 올라온 수준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투자 매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대우증권의 적정 가격은 18,000원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증권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가격은 최근에 실적이 상향 조정된 이후에 18,000원대에서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22,000원입니다. 실제로 18,000원대 정도가 개인적으로 적정한 그런 매도 목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서는 개인적으로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의 매력은 일단은 PBR이 0.6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예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올해 아마 개인적으로 예산은 작년에 배당 수익이 2.5인데 올해 한 500원 이상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사의 매력은 인력 구조 조정입니다. 2013년도 2,100명이었던 인원을 1,700명으로 감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점수도 77개에서 55개로 줄이면서 구조 조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들 실적이 좋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한 회사들이 대신 저축은행이라든가 우리 대신 FNI라든가 그런 실적들이 전개된다 한다.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존금 주권 주가 좀 많이 떴지만은 자기 자본율이 꾸준히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저종권에서는 가장 증권업체에서 자기 자본이 뛰어난 회사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 와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런 버핏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주는 지침은 아닌데 오런 버핏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 자체가 ROE라고 있습니다. ROE는 경영의 종합 성적표라고 그러는데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ROE는 경영의 종합 성적표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다. 특히 이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금융기관 쪽에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보험업종을 여러분들 투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는 PER이라든가 PBR보다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사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의 어떤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다는 관점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경영 종합 성적표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염두에 두는 어떤 매매 전략을 특히 금융주 매매하실 때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이 사흘째 반등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 복귀 가능할지 오늘 또 CJ그룹주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장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